우리가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12강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친구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요청을 했던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은 수많은 기업이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는 완전 경쟁시장 모형과 하나의 기업이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시장 모형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시장 모형이다. 자, 여러분, 일단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소재가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이라는 거는 당연히 느낌이 올 거고요. 자, 여기서 친구들이 좀 본인들의 착각에 의해서 놓치는 정보가 있어요. 자, 수많은 기업이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는 완전 경쟁시장. 친구들이 완전 경쟁이라고 하면은 무한히 완전히 경쟁하는 거니까 상품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동질적 상품을 취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기업이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 시장 모형. 그쵸, 여러분? 독점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죠.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지닌 게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독점적인 성향도 있고 경쟁시장적 모형도 있다는 거겠죠. 독점적 경쟁시장은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 자, 여러분, 독점적 경쟁시장은요,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고요, 수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경쟁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쟁인 거죠. 그리고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완전 경쟁시장의 동질적 상품과는 조금 다르겠죠? 이때 차별화된 상품이란 서로 유사하지만 품질이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식빵은 식빵인데 이제 그 뚜레쥬르의 식빵이 있고 그리고 파리바게트의 식빵이 있겠죠. 이런 느낌이겠죠? 설렁탕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많지만 각 음식점마다 설렁탕의 맛은 다른 경우와 같이 각 상품의 품질은 다르지만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대체 가능하다. 그쵸, 여러분? 우리 뚜레쥬르에서 식빵 안 팔면은 파리바게트로 갈 수 있겠죠. 물론 뭐 개인적인 선호에 의하면 뚜레쥬르가 더 맛있는데 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대체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기업들이 모두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면 그 기업의 상품은 팔리지 않는다. 그쵸,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요,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높게 불러버리면 그거는 안 팔리고 이제 시장에서 도태가 되겠죠. 즉, 재진술입니다. 개별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서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공급량을 결정한다. 즉, 여러분, 가격 수용자라는 거는 시장에서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내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시장에서 보통 소비자들이 식빵을 2,000원에 사요. 이게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이렇게 형성된 가격이라면 어떤 기업, A기업과 B기업이 있을 때 A기업이 식빵을 2,000원에 팔고 B기업이 2,500원에 팔면 당연히 B기업은 이제 안 팔리겠죠. 이에 따라 완전 경쟁 시장의 수요 곡선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수요 법칙에 따라 음의 기울기를 갖지만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주어진 시장 가격에서 수평선이 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 경쟁 시장의 일반적인 수요 곡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곡선을 그려본다면 이때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량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약간 상품의 양이라고 해보고요. 여기를 가격이라고 해보면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량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음의 기울기의 곡선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밑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개별 기업의 수요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요. 얘는 이제 시장의 수요 곡선이에요. 시장의. 특히 어떤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의 수요 곡선이에요. 자, 근데 이 시장 내에 기업의 수요 곡선을 따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시장 내의 완전 경쟁 시장이겠죠? 기업의 수요 곡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수요 곡선은 생산량, 상품의 수량이라고 하면 되겠죠? 수량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자, 가격. 그랬을 때 정해져 있는 시장 가격에서 일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요?
나는 가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쌤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식빵의 가격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2,000원이다 라는 게 형성이 돼 있고, 그랬을 때 여러분 대체적으로 식빵을 2,000원에 팔 때 하루에 뭐 10,000개가 팔린다 라는 어느 정도의 조사 자료가 있을 때 어떤 기업, 이름 A기업입니다. A기업에서 내가 이 식빵을 팔 수 있는 수량은 어느 정도는 정해지겠죠. 왜냐면 10,000개를 내가 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은 똑같은 식빵. 이건 여러분 차별점도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공장에서 만들어낸 식빵을 기업들이 갖다 파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식빵은 완전 똑같기 때문에 2,000원에 이거를 A, B, C, D, E 기업이 판매할 때 A 기업에서 팔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기업의 수요 곡선은 따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시장 가격, 여기가 시장 가격이 정해졌다면은 그 가격에서 나는 뭐 1,000개 정도를 팔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정해진다라는 거죠. 자, 반면 이제 이야기 달라집니다. 독점 시장의 경우 하나의 기업만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시장 수요 곡선은 곧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되며, 개별 기업은 공급량을 조절하여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설정자가 된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에는 독점적 시장이에요. 그럼 독점적 시장에서도 당연히 수요량은 가격에 음의 기울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시장에 이제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곧 그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독점적 시장의 수요 곡선을 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곧 기업의 어떤 기업? 독점적 기업인 거죠. 독점적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된다. 한마디로 나 혼자 만들고 나 혼자 파는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격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500원에 2,000개가 팔리네? 가격 좀 올려볼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왜? 혼자 하니까. 자, 이제 마지막은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각 기업의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으므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시장 수요 곡선은 곧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된다. 즉, 여러분 독점적 경쟁 시장은요, 차별화된 상품을 파잖아요. 그쵸?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차별화된 상품을 파는 거니까 똑같은 상품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어서 이 경우에는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의 기업도 가격 설정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은 똑같은 걸 팔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독점적 경쟁 시장은 예를 들면 파리바게뜨의 이 식빵과 뚜레쥬르의 식빵이 있을 때 뚜레쥬르가 이 식빵에 차별점을 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더 좋은 버터, 더 좋은 우유를 썼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서 상품을 차별화한다면 가격을 높이는 데도 성공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점적 경쟁 시장의 얘기로 들어가겠죠.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공급량을 시장에 공급한다. 자, 여러분 우리 이것도 매우 유구한 경제 지문의 어떤 하나의 상식이죠.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공급량이 시장에서의 어떤 딱 그 정해져 있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통 이게 이 지문은 그래프가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쌤도 이제 많은 지문을 보면서 여기저기서 이미 터득한 경제 상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똑같이 수량과 가격이 있을 때 한계 수입 곡선은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이고요. 이거를 한계 수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약자로 뭐 MR 이렇게도 많이 표현해요. 늘 이거는 뭐 경제 지문에 많이 나왔던 거다 보니까. 자, 그리고 반대로 한계 비용은 이렇게 양의 기울기로 갑니다. 얘가 한계 비용 곡선이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MC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지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 여기서의 생산량, 이게 정해져 있는 공급량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균형 가격이 맞춰지고 여기서 생산을 하는 게 기업에게 좋다라는 것들이 늘 경제 지문에 나옵니다. 한계 수입은 상품 공급량을 한 단위 변화시킬 때 상품 판매로 얻게 되는 수입의 변화량.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계 수입이라는 거는 한 단위가 변화될 때 추가로 얻게 되는 수입, 그러니까 즉 변화량을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 개를 판매할 때
1,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2개를 판매했더니 1,5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변화량은 5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500원이 한 단위 더 추가 공급할 때 얻을 수 있는 한 개 수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개 비용은 상품 공급량을 한 단위 변화시킬 때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화량. 자,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 지우개 100개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이 지우개 공급량을 101개로 늘리면 100원의 추가 수입을 얻지만 50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한 개 수입은 100원, 한 개 비용은 50원이다. 그쵸, 여러분? 하나를 더 늘렸더니 추가 수입이 100원, 추가 비용이 50원. 근데 이랬을 때 우리가 늘릴 때 100원의 추가 수입이라는 거. 그쵸? 이게 한 개 수입이란 뜻인 거죠. 자, 반대로 한 개를 늘릴 때 50원의 추가 비용, 그럼 이게 바로 한 개 비용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기업은 지우개 한 개를 추가로 공급하여 50원의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왜요? 딱 봐도 지금 계산식 세워지죠? 100원에서 50원을 빼주는 거죠. 왜냐면 비용을 빼야 되니까요. 한편 이윤은 판매 수입에서 상품 생산에 소요된 총 비용을 뺀 순이익을 의미하므로 초과 이윤의 발생 조건은 판매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큰 경우가 된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식의 양변을 상품 공급량으로 나누면 판매 수입을 공급량으로 나눈 것, 그리고 총 비용을 공급량으로 나눈 것이 되는데 좌변은 상품의 한 단위 수입인 평균 수입이 된대요. 아, 이게 여러분 평균 수입을 구하는 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변은 상품 한 단위당 비용인 평균 비용을 의미한다. 아, 우리가 공급량으로 총 비용을 나눈 게 바로 평균 비용이다라는 거죠. 즉, 재진술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크면 기업은 초과 이윤을 얻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평균 수입은 상품의 시장 가격과 동일하다. 여러분, 이게 또 정해져 있는 어떤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친구들 뭐 잘 따라오고 있겠지만 한 번만 쌤 옆에 써볼게요. 자, 판매 수입이 내가 들인 총 비용보다 커야 이윤이 남겠죠. 그쵸? 이 경우에 이윤이 남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양변을 똑같은 걸로 나눠도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공급량으로 나눠보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양변을 똑같은 조건으로 나눠요. 공급량.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 식이 곧 공급량분의 판매 수익, 이게 평균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량분의 총 비용이 평균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결론적으로는 판매 수입이 총 비용보다 커야 이윤이 남는다라는 말은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커야 이윤이 남는다라는 것과 똑같고요. 이걸 이렇게 식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요. 평균 수입은 시장의 시장 가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양변을 공급량으로 나눠 놓으면 또 새로운 어떤 지표를 가져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고 있는 경우 새로운 기업도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품질만 다를 뿐 서로 유사하여 상품 간 대체성이 높으므로, 그쵸 여러분? 이게 독점적 경쟁시장의 포인트였죠.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에 따라 기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수요 감소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 왜요? 수요 감소가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이유는 이 초과 이윤이 있다라는 걸 알려지면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래 기존 기업의 수요는 계속 감소되겠죠.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시장 가격이 하락하며 시장 가격의 하락은 곧 평균 수입의 하락을 의미한다. 평균 수입이 하락하여 평균 비용과 같아지게 되면 초과 이윤이 0이 되므로 당연하죠,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가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커야 되는데 같아지게 되면 이제 이윤이 안 남겠죠.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데 이러한 상태를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라고 한대요. 결국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단기에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에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기업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기업의 유입으로 인한 거예요. 새로운 기업은 왜 들어와요? 초과이윤이 있다라는 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 기업은 평균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한다.
기업들이 동일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평균 비용을 낮추기보다는 공급량은 적지만 차별화된 품질의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국의 설렁탕 집들이 설렁탕의 맛을 평준화한다면 평균 비용을 낮춰 더 낮은 가격으로 설렁탕을 공급할 수 있겠지만, 그쵸? 일단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그것보다는 특색 있는 맛을 내는 설렁탕 집의 수는 감소할 것이다. 재진술,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의 비효율이 나타나는 대신 다양한 품질의 상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증가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은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 대신에 품질, 서비스, 디자인, 결제 방식 등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 경쟁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가격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상품 차별화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은 의의가 있다. 자, 그럼 마지막 싹 다 의의였죠. 자, 쉽지만은 않은 지문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하지만 우리가 여기저기서 경제 지문을 많이 접했던 친구들이라면은 너무 낯선 개념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조합해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